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그 이민개혁안,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연말까지는 굉장히 그쪽에 포커스가 되었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세컨 텀을 서브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미진하고 추진되지 않았던 그 이민 개혁안을 갖다가 본인 텀 안에, 그리고 뭐 가능하면 올해 뭐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안건을 상정해서 패스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제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양당 간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또 내지는 상원에서 패스해도 하원에서 무산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어떤 이민법 관련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에서는 그 사면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을 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불법 이민을 양성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선거 결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그래도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뭐 발표를 했으면, 이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각 의원들이 발표한 이런 안건들에 의하면 그 이제 대충 주축을 이루는 안들이 2, 4, 5 때처럼 아마 이제는 사면안이 벌어지면 페널티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당으로 내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아직까지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 2, 4, 5I로 그 어떤 사면령을 실시했을 때는 이제 각 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1,000불씩을 내야 되는데요. 좀 이거보다는 상당한 금액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텍스 보고를 하셨다든지 세금 보고를 하셔서 그동안 해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피해 가실 수 없는 것은 바로 백그라운드 체크입니다.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무리 이민개혁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면은 문제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범죄라 하더라도 중복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면안이 되었을 때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비나일 크라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나이가 약간 또 오버가 됐다든지 이제 개개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또 그 외에도 백그라운드 체크하면은 이렇게 핑거프린팅을 우리가 보통 지문 제출을 하면서 크리미널 레코드만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그런 이미그레이션 레코드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난 10년 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80년대 아니면은 90년대 뭐 이런 경우에도 옛날에 오신 분들은 보면 참 여권이나 이런 게 허술했습니다. 영주권도 허술하고, 또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 이제 국경을 더 강화하고 I-94라고 우리가 하는 그 입출국 레코드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요즘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I-94가 이슈를 안 받으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자여권을 가지고 다 이제 엔트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래서 이거를 참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페이퍼로 하는 경우에 뭐 신분을 일시 갖고 계시다가 신분을 중간에 이제 잃어버리신 경우 어떻게 또 연장을 해보시고 그러려고 이제 간절한 마음에 또 혹하셔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프로드라든지 뭐 브로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신 경우들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때 그 본인의 케이스가 과연 이제 잘 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그런 영주권 신청자나 이런 사람들도 점점 이민국의 추세가 영주권을 할 때는 그 전에 비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민권을 받을 때조차도 자기가 영주권 때 파일했던 그 파일들을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때 그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진실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곤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발표한 법안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안이 벌어지자마자 막 전화가 오시고 또 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8년간 정도 템포러리 그 워킹 스테이터스, 워킹 비자 같은 것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이 발표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작년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템포러리 스테이터스를 준 것과 일치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영어를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것을 또 다시 패스를 하게 되면 한 8년 있다가 그 비자를 리뉴한다든지 텀이라는 건 뭐 현재 지금 3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린 카드를 그때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때 무조건 다 이미 그린 카드를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 바로 주느냐?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발표하는 그 또 다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합법적으로 이민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이 끝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다. 아니면 쿼타를 좀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면안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미국 내에 이제 친척이 있어서 가족 이민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아니시고 결혼을 하셨다든지 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이제 그 8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과 똑같이 그 스폰서가 있고 어떤 같은 규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 후로부터 5년 후 그때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이민 개혁을 하더라도 시민권까지 주는 것은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그 우호적으로 돌아서서 시민권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젊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랑 공부하는 어떤 내용이 사이언스라든지 미국에 필요한 국익에 필요한 거라면 더 베러 찬스를 가질 수 있고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또 영주권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떤 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은 이제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 자녀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의 경우도 지금 일부 처음에 들어갔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거의 답이 나왔지만 자료가 모자라서 뒤늦게 들어간 케이스들은 굉장히 그 어프로벌이라든지 진행 속도가 지금 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실 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자기의 이민 레코드,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왔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계속 살았던 기록이라든지, 뭐 각종 포로라든지, 뭐 요번에 자녀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증빙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언제 들어왔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그다음에 텍스 보고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자료들을 여유가 있으실 때 꼭 찾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또 비자를 잠시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그 이민국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레코드를 접수를 했었는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장을 잘 하고 계셨다가 어떤 적시한 시점에 그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바로 이제 준비가 돼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움 말씀되셨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